20일 명성교회 주일 예배에 김하나 목사 대신 김사만 원로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명성교회 측이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우기로 한 결정을 철회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 어려운 직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시민들을 섬기는 기독 경찰관들을 만나봤습니다. 백석정신 아카데미가 개최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에서 다음 세대 목회 패러다임과 젊은 세대 복음화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빈민가에서 시작해 10대 교회로 성장한 태버너클 교회 짐 신발라 목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신발라 목사는 한국 교회에 필요한 건 목회자 영성 회복과 성도들의 부르짖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20일 명성교회 주일 예배에 김하나 목사 대신 김사만 원로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13일에 이어 2주 연속 김하나 목사가 강단에 서지 않은 건데요. 명성교회 측이 수습정권위원회의 요청대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우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일 주일에는 교회 소식이나 축도 등을 맡았던 지난주와 달리 김하나 목사가 모든 예배 순서에서 빠졌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결정을 무시하고 명성교회 당회에서 김하나 목사를 설교 목사로 세운 것과는 다른 움직임입니다. 그렇다고 명성교회가 지난 17일 수습안 이행을 촉구한 수습정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성교회 한 관계자는 총회에서는 수습안을 권고하며 협의를 한 것이지 합의는 아니었다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총회 방침도 따르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밤낮 없이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인 경찰들은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일상인데요. 주일에도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등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고된 업무 환경 속에서도 선교적 소명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기독 경찰들을 만나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별관에 자리한 경찰청 교회엔 매주 수요일 정오가 되면 하나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려운 경찰 직무상 평일 점심시간을 쪼개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평균 50여 명의 기독경찰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항상 긴장하며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1시간의 예배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경찰관은 업무의 특성도 있고 또 여러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상사, 민원, 동료 여러 루트가 있죠. 경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믿음이 없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도시와 농촌, 도서 지역을 망라한 전국엔 현재 14만 명의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 복음화율은 9%에 불과합니다. 교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꾸준한 신앙생활이 어려운 직무 환경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기독경찰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 경찰선교회는 경찰서와 지구대 등의 전담 사역자를 파송해 제자훈련과 말씀 양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뿐 아니라 경찰연합수련회와 찬양축제 등 경찰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합니다. 경찰관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받는 트라우마, 이것을 다 치유하기 위해서 상담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 전남, 인천 지방에 한정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17개 지방청과 5개 부속기관에까지 우리 경찰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선교 전문가들은 경찰 복음화가 지역 복음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통로라고 강조합니다. 대민 업무가 약 70% 가까이 되는 경찰 특성상 국민들과의 선교 접촉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일터에서 삶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동료 경찰관들을 전도하는 계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손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한 손엔 법 집행을, 사랑과 공의를 함께 집행하는 기독경찰들을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백석대학교 백석정신 아카데미가 제12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다음 세대 목회 패러다임과 젊은 세대 복음화 전략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백석대학교 임석순 교수는 다음 세대와 기독교인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한국교회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2025년 한국 기독교 인구가 300만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것은 상당한 위기라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 운동을 통해 초기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대 실천 운동은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이어온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성경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는 겁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민경배 목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생명 계승에 앞장서야 한다며 백석에서 시작된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세계 복음화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손꼽히는 태버너클 교회 짐 신발라 목사가 내한했습니다. 2020 서울 페스티벌에 앞서 열린 목회자 영성 회복을 위한 컨퍼런스 때문인데요. 신발라 목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회자는 물론 성도들이 부르짖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목회자 영성 회복 컨퍼런스를 위해 한국을 찾은 짐 신발라 목사는 한국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하려면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목회자 영성 회복이 필요하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는 한국 교회를 세상에 알린 평양 대부흥도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에서 시작됐다며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발라 목사는 이를 위해선 성도들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제 상황이 아닌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발라 목사는 회복의 역사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다며 태버너클 교회도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수만 명의 브렉시트 반대 지지자들이 런던 의사당 인근에 모여 제2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새 브렉시트 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해 국민에게 마지막 발언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파크레인에서 의사당 인근 의회 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연령과 배경을 불문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수천 명의 대중이 브렉시트와 관련해 국민에게 마지막 발언권을 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집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도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각자 머리에 종이 상자를 뒤집어 쓴 채 시험을 치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 하베리의 한 대학교 학생들은 시험 도중 컨닝을 할 수 없도록 정면만 잘라낸 상자를 머리에 쓰고 화학 실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장면을 찍은 사진이 SNS를 통해 퍼지자 신선한 아이디어란 평가부터 과도한 조치란 비판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학교 측은 논란이 되자 뭄바이에서 컨닝 방지를 위해 종이 상자를 쓴다는 얘기를 듣고 시험적으로 도입해봤다며 학생들이 동의해서 상자를 썼지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항의가 이어지자 해당 학교의 종이 상자 사용을 당장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대학교 측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집트 고대 유물부가 이집트 남부의 유적 도시 룩소르에서 고대 목관 30개를 새로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목관들은 룩소르의 나일강 서안에 위치한 아사시프에서 발굴됐으며 정교한 조각과 다양한 색채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대 유물부는 목관들이 기원전 10세기 이집트 고대 제22 왕조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남녀 사제와 어린이들의 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굴된 목관들은 앞으로 복원 작업을 거쳐 이집트 기자 지역에서 새로 건설 중인 대박물관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최로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핵심 피의자로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에 적용된 혐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자녀 입시 관련 업무 방해, 사모펀드 투자 관련 업무상 횡령 등 10개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정치적 논란이 잦아들 수 있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입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개선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운행 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한 단속을 기피,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구인 구직 플랫폼 사람인 조사 결과 성인 5명 중 3명 이상이 유튜버에 도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버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려 광고 수익을 얻는 개인 업로더를 말합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50대 이상도 절반가량은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를 본업으로 하겠다는 응답은 10%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90%는 도전 후 고민하겠다거나 부업, 취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튜버 희망자들이 기대하는 수입은 월 평균 39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굿TV 뉴스 최로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한국교회 총연합 김성복 공동대표를 비롯해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종교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정치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국계 목사이자 의사인 정치현 씨가 예상 밖 선전을 거뒀습니다. 야당 기독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 목사는 1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2위 카를로스 메사 전 대통령에 이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정 목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는 여전히 볼리비아의 성경의 원칙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정종승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가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47주년 춘천 성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와 저녁 집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엔 강소영 교회훈련센터 김홍양 목사가 강사로 나서 실제적인 교회 부흥 전략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당진 동일교회 이수은 목사가 전도의 결단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